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쳐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하는 민족 유일당 운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사회주의 운동 세력의 등장, 두 번째는 60만세 운동, 세 번째는 신간회, 네 번째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순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족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과 세력의 뜻을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족주의인데 이름에서 민족이 들어가 있는 만큼 자신의 민족을 가장 우선시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의 단결을 통해 민족이 하나로 뭉쳐 자주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물산장려운동의 토산품을 애용하자, 이른바 민족이 하나로 단결하여 경제적인 자립과 나중에는 독립까지 추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물산장려운동도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든지 문맹 퇴치운동도 우리의 교육 실력을 키우자, 우리 민족이 단결하여 교육적인 힘을 키우자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실력 양성운동 전체가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민족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주의 계열은 이른바 우파 계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력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는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 계열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사회가 들어가 있는 만큼 개인보다는 사회를 우선시하는 이념,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주의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 사회가 차별이고 왜 이러한 불안정한 문제가 생길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해결책을 바로 공동생산이라고 하는 첫 번째 해결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본가를 부르주아라고 하고 노동자를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데, 자본가들이 생산시설을 사유화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층을 착취를 해야 됩니다. 이럴수록 자본가의 부르주아의 돈은 더욱더 많아지게 되고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이에 따라서 사유재산 제도 때문에 사회적인 차별, 불안정이 생기니까 이러한 생산시설을 사유화가 아니라 국유화 등으로 공동 생산을 해서 나온 생산물들, 결과물들을 공동 분배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사회주의 계열이고, 사유재산 제도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사회주의 세력입니다. 여기서 공동 생산할 때는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 일을 하고요, 사람들이 노동한 양만큼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안에 공산주의가 들어가 있는데, 사회주의의 최종 목표는 바로 공산주의로 향해 간다라고 했습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일시적인 과도기를 거친 다음에 공산주의로 갈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자본가의 입지를 조금은 인정함에 따라 일한 만큼, 노동한 만큼 공동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본주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경제가 탄탄해지게 되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난 결과 자본가들을 끌어내리고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의 독재 시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체제를 바로 공산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고,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보다는 조금 급진적인 그런 이념이자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산주의도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를 주장하게 되는데, 공산주의 똑같이 능력에 따라 일을 하지만 자본주의를 거쳤기 때문에 탄탄한 경제력이 있으므로 노동에 따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러한 생산물들을 분배하게 됩니다.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이 많아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으면 조금 더 많은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모두가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분배의 양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모두 다 독립을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라고 하는 제국주의 국가가 있으면 이러한 공동생산, 공동분배, 사유재산 철폐라고 하는 사회주의 운동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일본으로부터, 제국주의 국가로부터 벗어나야 되므로 모두 다 잠정적으로 독립을 추구하는 세력이 바로 민족주의, 사회주의, 같은 말로 공산주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념과 세력에 대해서 배워봤으면, 사회주의 운동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고 그 결과와 영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주의 운동이 시작이 되게 된 배경인데 3.1 운동의 배경이 다시 한번 더 등장을 합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 이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레닌이라고 하는 인물이 식민지 해방 운동을 지원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황제 체제에서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니까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게 되거든요. 이러한 러시아 혁명에 의해서 레닌은 생각을 합니다. 제국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식민 지배 체제가 사라져야지 아까 말한 대로 사회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식민지 해방 운동을 우리 러시아가 지원을 해주겠다 선언을 함에 됨에 따라 3.1 운동 이후에 한번 목소리를 내본 사람들이 이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 전개 과정을 보면 청년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사회주의가 확산되게 되고 여러 사회주의 단체가 조직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주의 단체가 1925년에 조선공산당으로 통합되게 됩니다. 자, 조선공산당으로 여러 사회주의 단체가 연합을 했다. 그럼 이러한 사회주의 운동의 결과와 영향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사회주의 세력이 3.1 운동 이후에 등장을 함에 따라 독립운동 세력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분화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세력이 너무 퍼지게 되니까 일제가 이러한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을 하기 위해 1925년에 치안유지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치안유지법에서는 사유재산 부정하는 사람들, 사회주의자겠죠. 그리고 또 천황제도를 할 수 있는 국채의 변력을 피하는 사람들,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고 탄압을 하겠다. 그 내용이 바로 치안유지법의 핵심이라고 수 있는데 치안유지법의 제정으로 사회주의 계열들이 탄압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어서 1926년에 전개가 되었던 60만세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운동의 배경 중에 한 개가 고종의 서거였었는데 이 60만세 운동의 계기에는 1926년 4월 달에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제이자 고종의 아들 융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순종이 서거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민족주의, 특히 여기서 민족주의라고 하면 천도교 계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최재우가 세운 동학이 3대 교주 손병희 때 천도교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천도교 등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이 순종의 장례식 인산일을 기회로 삼아서 만세 시위를 제2의 3.1 운동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력들이 60만세 운동을 준비하다가 사전에 발각이 되어가지고 일본한테 걸려서 지도부가 검거당하게 돼요. 하지만 학생들이 예정대로 6월 10일 날 60만세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규모는 작았지만 여기에 대한 의의와 영향이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영향과 의의를 보면 이후 독서회, 책을 읽는다는 명분으로 학생들이 여러 가지 토론, 토의를 한 독서회, 비밀 결사 조직, 여러 학교들이 연합을 해서 수업을 거부하는 동맹휴학 등의 학생운동이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사전에 발각이 되었지만 준비 과정에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이 함께 힘을 모아서 준비를 했거든요. 이에 따라 가지고 민족협동전선, 모두가 힘을 모아서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하는 민족협동전선의 토대가 마련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와 최대 규모의 합법적인 항일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신강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2개. 노란색 테두리네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단체가 만들어진 배경을 국내와 국외적으로 본 다음에 먼저 국내는 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족주의 계열인데 민족주의 계열에서 일부 세력들이 자치운동을 주장하고 전개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광수, 최린 이런 사람인데 이광수가 민족적 경륜이라고 하는 어떤 글을 1924년 동아일보에다가 올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민족적 경륜으로 할 때 경륜이라는 뜻은 멀리 내다보고 조직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우리 한국 민족들이 멀리 내다보고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게 바로 민족적 경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치운동이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 어떤 거를 정치하자, 통치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민족적 경륜에서는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민족운동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친일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광수라든지 최린 모두 친일파로
변절을 하게 되는데 일부 민족주의 우파 계열에서 자치운동,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족의 독립을, 민족의 자치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니까 이에 따라서 민족주의 계열이 두 세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일제에 타협을 하자라고 하는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일제와는 타협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로 분리되고 갈등을 겪게 됩니다. 선생님은 수업에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을 줄여서 비타민이라고 부를게요. 비타민. 그러면 민족주의를 봤다면 이어서 사회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봤듯이 사회주의 계열들은 치안유지법으로 엄청나게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 민족주의, 사회주의 모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국내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바깥쪽의 국외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4년에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중국의 군벌, 군인 세력들을 몰아내고 제국주의를 타도하자라고 하는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짐에 따라 좌우 통합의 연합전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내에 있던 우리나라 독립운동 세력들도 민족유일당 운동을 전개되게 되는데 중국 산해가 밑에 있었던 중국 관내, 베이징에서도 이런 운동이 전개되게 되고 만주에서도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게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무장 독립투쟁할 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3부가 3부로 통합하려고 하는 3부 통합운동을 했다. 바로 이러한 3부 통합운동도 민족유일당 운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경을 보면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어떤 기구가 전 세계 사회주의 계열, 좌파 계열한테 어떤 강령,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코민테른이라고 하면 국제공산당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전 세계의 공산당, 사회주의, 좌파 계열을 진두지휘하는 국제 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명령을 내리면 전 세계의 공산주의 계열들은 모두 말을 들어야 되는데 코민테른에서 이러한 제1차 국공합작을 보고 민족통일전선, 민족주의 계열과 함께 연합을 해서 식민지 체제를 타도하라라고 말을 내리게 됨에 따라 뭔가 연합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계기를 보면 아까 배웠던 60만 세 운동으로 비타민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함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연대를 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요.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나하나씩 그 분위기가 더욱더 강화되게 됩니다. 1926년에 조선민흥회라고 하는 좌우 통합의 단체가 결성이 되게 됩니다. 조선물산장려회 같은 민족주의 우파 계열과 또 다른 좌파 단체가 합쳐져 가지고 이런 연합단체라고 하는 조선민흥회가 결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사회주의 좌파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정우회에서 어떤 선언을 똑같은 해 1926년에 선언을 하게 됩니다. 민족주의 계열이 부르주아적인 성향이 있지만 잠정적으로는 모두가 독립을 하자라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하지 않는 한, 이러한 타협적인 성향을 보여주지 않는 한은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하는 정우회 선언이 발표됨에 따라 드디어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가 결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 명칭이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교양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간회는 일본한테 허락을 받은 합법적인 단체입니다. 왜 합법인지는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사람들이 이 단체 이름을 신한회라고 짓자라고 일본한테 말하고 건의를 하게 되는데 거부당하게 됩니다. 한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제국이고 신이라고 하는 거는 새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대한제국을 새롭게 하는 모임이다. 당연히 일본이 싫어하겠죠. 여기에 대한 차선책으로 사람들이 신간회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서 한자랑 간자는 거의 똑같이 쓰였고 한자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의 이름을 쓰는데요. 새로운 줄기, 새로운 나뭇가지라고 하는 뜻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출처가 어떤 고사성어라고 할 수 있는데 신간출고목에서 이 신간을 따왔다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고목이라고 하면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린 나무라고 할 수 있으며 출은 무엇인가 나온다. 신간은 새로운 줄기, 새로운 나뭇가지인데 여기서 고목은 우리 대한제국, 식민지의 한국 상황이라고 쓰는데 희망이 없는 식민지 한국 상황에서 새로운 줄기, 새로운 희망이 나온다.
뜻이 좋죠. 신한회와도 뜻이 같고 새로운 줄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름을 신간회라고 1927년에 짓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신간회가 거국적인 조직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성은 아까 말한 대로 비타민 세력이랑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해서 조직을 했고 초대 회장에는 독립협회에도 참여를 했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이상재가 신간회의 초대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좌우 단체가 통합이 되게 되니까 여성운동도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1927년 같은 해에 근후회로 통합이 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만주, 일본 등 각지에 지회가 설치되는데 약 140여 개의 엄청나게 많은 지회가 설치되게 되고 최대 4만 회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대중적 민족운동 단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간의 강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뭔가 조금은 깨닫자라고 첫 번째 강령에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우리는 분열되지 말고 단결하자.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두 번째 강령을 말했고 세 번째는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회주의라고 하면 타민들,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 또는 친일파라고 쓰는데 우리는 변절하지 말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조직과 강령에 따라 가지고 활발한 신간의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 전국 소뇌강연, 토론회와 같이 민중 계몽 활동이 일어나게 되고 사회주의 세력도 있었기 때문에 노동, 농민, 여성운동 그리고 또 백정의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자라고 하는 형평운동도 신간회가 지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거국적인 민족운동이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신간회가 적극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의 패싸움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진짜 우리 한국 학생들의 잘못인지 진짜 사실은 무엇인지 진짜의 모습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신간회가 파견을 하고 이 조사단이 연구를 하고 조사한 결과를 민중들에게 알리고 토의 토론을 하기 위해 대규모의 민중대회 개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신간회가 결국은 해체되는 그런 결과가 31년도에 나오게 되는데 해체라고 하면 단체가 정말 끝나는 거고요. 해소는 이 단체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이 단체를 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간회가 해소, 같은 말로 해체되는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인데 이러한 신간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한 민중대회를 준비하다가 일제에 발각이 돼가지고 신간회를 이끌던 지도부가 체포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오게 되는데 신지도부가 무경화되어 오른쪽으로 기울이게 되었다. 더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결국은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인데 이러한 타민 세력과의 협력을 시도하게 되니까 아까 강령이었던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신간의 내부에서 엄청난 비판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국외적인 상황을 보면 국제공산당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코민테른의 노선이 변하게 됩니다. 신간회가 27년 2월 달에 결성이 되었는데 불과 2달 뒤에 1차 국공합작이 결렬되게 되고 28년도에 코민테른의 노선이 변하게 됩니다. 계급투쟁을 강조해요. 민족주의 계열과는 이별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거든요. 1차 국공합작이 결렬되는 거 보고 이제는 순수하게 사회주의 운동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을 내림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신간회가 해소되게 됩니다. 사회주의 계열이 신간회를 이탈함으로써 신간회가 해소되게 되고 31년도에 사실상 해체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신간회의 의의를 보면 일제강점기하 최대 규모의 합법적인 민족운동단체라고 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아까 합법적을 뒤에 설명하겠다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런 신간회를 합법으로 했을까요? 20년 전에 신민회는 비밀 결사인데요. 20년대, 30년대가 되면 더 이상 비밀 결사 운동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다 잡혀요. 만들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합법으로 일본의 눈을 속이면서 우리 민족운동을 추구했던 게 바로 신간회라고 했으며 일본도 이러한 민족운동 단체를 합법으로 허용해 준 이유가 민족운동의 흐름을 감시하려고
이 기회에서 토론회가 열리니까 저런 사람이 오고 저런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저 사람 조사해! 라고 하면서 민족운동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합법으로 승인해 준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광주에서 학생들이 항일운동을 전개한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보면 아까 배웠던 60만세 운동이 있는데요. 이들이 목소리를 점차 많이 내게 되는데 식민지 교육을 철폐해라, 한국인 위주의 교육을 시행을 해라, 학생 자치를 허용해라 라고 주장하면서 동맹 휴학을 활발히 전개하는 등의 학생운동이 활발히 또 전개되고 있었는데 계기가 터지게 됩니다. 기차에서 일본 남학생이 박기옥이라고 하는 어느 한국 여학생 등을 희롱을 해요. 희롱은 장난치는 거거든요. 머리채 잡아 당기고 놀리고 하다 보니까 박기옥의 사촌이었던 박준채군이 너 지금 뭐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일본 남학생과 시비가 붙게 되고 이러한 시비가 한국 학생 대 일본 학생의 패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한국 학생 30대, 일본 학생 50으로 패싸움을 붙게 되는데 나중에는 경찰이 와서 이들을 잡은 다음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경찰이 편파적으로 우리 한국 학생들만 뭐라 하고 탄압을 하게 되니까 한국 학생들 사이에 엄청난 불만과 이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배경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또 다음 날에 패싸움 다음 날에 기차 직원이 우리 한국 학생들을 보고 이러한 센징들 조센징의 센징도 있지만 센징은 일본말로 천민이거든요. 우리 한국 학생들한테도 시비를 걸게 되니까 이런 광주 지역 학생들이 대규모 동맹 휴학 시위를 전개하게 되고 나중에는 전라도 지역, 나중에는 전국과 해외까지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전개가 되게 됩니다. 또 신간에도 아까 말했듯이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을 해주게 됐고 이러한 시위가 점차 전국 및 국외로 확대되게 됩니다. 이 운동의 의의를 보면 3.1 운동 이후 전개된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 운동이라고 하는 의의가 있으니까 이런 의의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치자라고 하는 민족 유일당 운동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제강점기의 사회 문화사를 위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